공직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정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불법 공무원 사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 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입니다. 자, 이번엔 양 최고위원 먼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그러니까 이제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원에 이런 지금 내용에 대해서 신상필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가 아무리 흔들리고 정권이 불안정하게 교체가 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공무원의 힘입니다. 네. 그것은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항상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내란을 핑계댄 저는 공무원 때려잡기다. 오늘 아침에 저희 최고위원 회의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휴대폰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모든 게 다 털립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근데 휴대폰 계좌 제출 요구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과도한 조사가 되기 쉽고요. 사생활 인권 침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조 정당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모호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실이 사실상 수사 인사 조치를 혼합해 운영하는 어떤 구조가 권한남용, 삼권 분립 침해가 이것도 될 수 있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 때려잡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한 저는 하나의 수단으로 공무원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 아, 이게 그 일환이다. 예. 네네. 박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큰 전환점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번 12.3 내란 때 윤석열의 지금 이번 재판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 드러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 사람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후배 부하들한테 다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을 보면서 저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12.3 내란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모든 권력기관이 동원된 거예요. 대통령실, 그다음에 군, 검찰, 경찰,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총망라된 내란이 다 개입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국가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를 자로잡고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자본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냥 따랐다, 순종했다, 순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죄를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내란을 정하고 국가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국가의 권력기관들이라든가 그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상필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죄를 묻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겠죠. 정말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일당의 몸통이라고 의심되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분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네.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몸통 얘기를 했는데 그 몸통이라고 해서 3년 동안 검찰이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통의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문제하고 대장동 클럽의 50억 클럽이잖아요. 50억을 받았어요. 곽상도가. 근데 그 당시 검찰과 재판부가 곽상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재판, 그런 재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몸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법사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무슨 몸통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그 몸통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문제하고 50억 클럽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작 기소하고 불법 수사했던 검찰의 몸통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을 지금 민심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다섯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 46.7%, 국민의힘은 34.2%로 전주 대비 약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한 차이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에 있는 남녀 1,006명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40에서 42, 변화가 좀 있죠. 국민의힘도 26에서 24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갤럽 자체 조사로 11일부터 13일까지 마찬가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신뢰 수준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여론조사에 따른 정당 지지율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사실 민심이 원하는 것은 예. 저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법 리스크 대장동 정쟁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조차도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민심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정말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프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더 방점을 두고 정당 활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어떤 추세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저는 큰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큰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란 극복인 것이죠. 그리고 네. 내란 극복에 대한 차원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국가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이거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 회복의 측면에서 총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4,000포인트가 넘고, 세계가 볼 때 뭐 젠슨왕도 그렇고 세계 경제 기업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로를 찾고 성장 동력을 만들고 AI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외교 다변화라든가 다원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 외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격을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국민에게 민심에서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면서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이지,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을 보고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저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의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보수 가치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 보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가운데에서의 지금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2년, 2021년에 나왔던 대장동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얘기하는데, 대선 이슈였고 3년 동안 탈탈다는 문제를 다시 돌려서 대장동으로 가고, 내란을 했던 윤 어게인을 다시 호소해서 불러들이는 이러한 국민의힘이 과연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야 할 길을 저는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제가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어게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당 평가하셨는데 뭐 민주당 평가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이 정당 정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의 세력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되고 거기서 제일 올바른 또 능력 있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고 근데 이 정당의 근본이 사라져 버렸어요. 양극단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70년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뭐 22년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일당들이 얼마나 이 대장동 문제를 국민들이 모르게 다뤄왔으면 예.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대장동 7,800억 환수 문제가 이렇게까지 터지고 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도 보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50%가 가깝게 나왔어요.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과거 10년 전 일이었던 30년 전 일이었던 2년 전 일이었던 이것을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왜 7,800억이라는 돈이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들의 입으로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민주당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